네, 이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수능 특강에서 이 문제랑 유사하거든요. 여기서 x가 있으니까 얘를 따로 빼주려고 두 개를 따로 이렇게 나눠서 써주거든요. 분리해 주려고. 그러면서 대입 중간에 뭐 이거 0 되는 거 대입해주면서 미지수 a랑 b 구하고 마지막에 fx까지 구해서 대입해서 계산하는 문제였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 x를 따로 분리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따로 써줍니다. t 그리고 x를 이렇게 따로 해주고 네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이제 양변을 미분을 해보면 하고 얘는 이제 몫의 미분이 되겠죠. 그러면 먼저 얘 미분하고 얘 그대로 냅두고 하면 x, fx인데 x 그리고 얘 그대로 냅두고 얘 미분하고 그대로 냅두고 미분하고 그러면 지금 이거 xx 해가지고 얘 사라지고 그러면 1x tft dt는 여기도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1. 아 그리고요. 우선 처음에 여기 미지수 a가 있으니까 여기도 1을 대입해서 미지수 a를 구해줘야겠죠. 1 대입하면은 하니까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일단은. 그럼 이렇게 나왔고 fx 구해야 되니까 한 번 더 미분해야겠네요. fx f는 얘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1. 여기서 f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f1은 마이너스 1 그러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1입니다. 뭐 x랑 t 이런 거 잘 분리해서 그냥 차근차근 미분해주면 되는 그런 정형화된 문제였습니다. 네, 이 문제도 많이 보셨죠? 네, 여기서 매개변수로 나타내져 있을 때 기울기의 최대값이라고 하니까 이 식을 t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서 뭐 t가 몇일 때 이게 값이 되는지를 구하고 그때 미지수를 대입해서 a를 구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우선 기울기 dy dt를 구해봐야겠네요. dy는 이렇게 하고 이것도 몫의 미분입니다. 그러면 t분의 1 하는데 t 하니까 1 그걸 마이너스 ln t 플러스 a 분의 얘는 t분의 1 그러면 t제곱분의 t라고 쓰면은 해서 여기 얘는 합치면 플러스 되니까요. 플러스 해가지고 네 이렇게 최대값이 나오는데 이 식의 최대값이 1입니다. 최대값을 구하려면 그래프를 그린 다음 뭐 극대 극소를 잡아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양을 보면은 일단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ln 어떻게 생겼습니까? ln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x분의 1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합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최대값인 걸 알 수 있고 그러면은 극대 나오는 점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극대를 구하려면 아무래도 또 미분을 해줘야겠네요. 몫의 미분 또 해주면 1 마이너스 네. 그러면 지금 이 분모의 값이 0이 되어야 하니까 근데 뭐 특별히 값을 구하기는 어려우니까 미지수가 t랑 a가 두 개여서 일단 전체적으로 그러면 여기 모양이 이렇게 그대로 있으니까 그냥 결국 얘 값이 1이 될 때인 거잖아요. 그때가 최대값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 1이 될 때, 즉 t분의 1이 최대값이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t가 1일 때인 거예요. 그때가. 그러면 t가 1일 때인 거니까 a의 값이 구해지죠. 여기다 1 대입하면은 a는 네, 여긴 0 되니까 a는 1이 되겠네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기다 1 대입했을 때 이 값이 아까 1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 마이너스 1까지 넘겨주면 네, a는 2가 나와야겠네요. 네, 여기서도 특별히 특정한 a와 t의 값을 구하지 못하고 그냥 식으로서 똑같이 대입해주는 방식이어가지고 그 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아, 이 문제는 딱 레벨 3에 있었던 거죠? 이 문제는요, 우선 이렇게 미분 가능하다고 주어졌으니까 연속인 거 조건 하나 쓰고, 그리고 미분 가능한 거 조건 또 쓰고, 극대값인 거 조건 3개를 써가지고 fx식을 구해줬었죠? 그러면 여기서도 그 방법대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분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0에서 연속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1번식 f0 플러스 g에서 0은 여기서는 함수값을 0을 그대로 넣어주는데 여기서는 극한값이죠. 그러면 x가 0으로 갈 때 아이고 근데 여러분 x가 0으로 갈 때 이 x-1은 x 이렇게 토해낸다. 이거 저희 했었잖아요 많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그냥 fx만 그대로 빼줍시다. 그러면 여기가 즉 f' 뭐 0이 되겠죠. 근데 일단 아까 이 식에서 봤을 때 얘가 0으로 가고 그러면은 얘도 0으로 가야 하잖아요. 0분의 0꼴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f0이 0이라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 g'0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요. g'0이라는 그러니까 g 역함수 해서 0이라는 거 g'이 아니죠? 그것은 이제 g에다가 어떤 걸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x에다 뭐 넣어야겠어요? x에다 0을 딱 넣으면은 얘가 1 돼가지고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0이에요. g에다 0을 넣어야지 이 y값 0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얘도 0이고 그러면은 f'0도 0인 게 나왔네요. 아까 f0도 0이었고 네,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g0도 0이고 이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미분 가능해야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미분 해주니까 f'0 이거 0에다가 프라임은 여기서는 그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할 거예요. 저희 도함수에서 x-0분의 뭐 hx-h0 하면은 이게 뭡니까? h'0이잖아요. x가 0에서의 미분 계수잖아요. 이 정의를, 이 근본적인 정의를 이용할 건데, 그러면 얘도 x가 0으로 갈 때, 역시나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니까, x 뭐 마이너스 0이니까, 그리고 이 함수를 여기다 그대로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fx 아까 그대로 토해낸다고 했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어차피 여기 함수값 0 넣는 것도 0이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러면 이 값은 아까 구했다시피 0이고 이 값은 저희 뭐 역함수의 미분법 많이 했죠. 이것도 간단하게 하는 걸로 여기다가 뭘 넣으면 0이 나온다. gx에 0을 넣으면 0이 나온다. 그럼 g'0은 뭐 얘 미분하면 2x니까 1이겠네요. 그러면은 이 값이 1이랍니다. fx가 뭡니까? fx는 2차 함수입니다. 그러면 2차 함수의 최고참까지 지어주셨네요. 그러면 fx는 x제곱이 되겠죠? 이 조건들 다 합치면은. 그래서 f1은 1입니다. 이것도 뭐 정말 똑같이 나와서 크게 어려움이 푸는데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 문제도 이제 수능 특강에 있었는데 레벨 3에 저는 이 문제를 조금 간단하게 풀었습니다. 여기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합성함수니까 여기를 x로 보고 겉함수 모양으로 생각해가지고 뭐 극대 극소인 점 해서 뭐 여긴 절대값 해가지고 그랬었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lnx를 정의역으로 본 합성함수라고 생각하고 겉함수 모양을 기준으로 그려줄게요.
그러면 저희 뭐 이런 3차 함수는 되게 흔하게 다루지 않았었나요? 수투할 때? 바로 그릴 수 있죠.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 중근인 거고 0. 근데 이제 여기가 대칭 이동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k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2대1 비율도 압니다. 2대1.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했고, 그 값을 갖는 값을 알파, 베타.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는 거네요. 그랬을 때 알파부터 베타까지, 자, 여러분 이것도 수투에서 많이 다뤘던 거죠. 프라임의 그 정적분을 하면은 그거는 원함수의 함수값이 차가 된다. 많이 했었죠, 저희가. 그러면 절대값도 있으니까 이 함수값에서 이 함수값의 차가 12가 난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 함수값은 k로 알고 있으니까 여기 함수값을 대입해서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마이너스 1의 값은 x값이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 4.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4a 플러스 k니까 이 아이가 지금 그러니까 4a가 12가 돼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a는 3이 나옵니다. 레벨 3 치고 꽤나 간단하게 풀리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합성 함수가 미적분에는 정말 많이 나와서 그거를 정의역이 뭐 x가 진짜 뭔지 겉함수의 모양으로 빠르게 그려서 파악하고 잘 빠르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수능 특강 문제에서는 이 절대값을 씌워서 중간에 한번 바꿔줘야 되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심지어 바꾸지도 않게 한 번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 문제도 딱 레벨 3에 있었던 거죠. 여기서는 근데 그래프가 사인이었는데 여기서는 코사인으로 바뀌어서 나왔네요. 좀 차이점이 있네요, 이거는. 여기서도 뭐 사인 그래프 그려가지고 최대값이 그냥 뭐 이 값이 최대값인지 아니면 이 값들이 최대값인지로 범위를 t의 범위일 때를 나눠가지고 적분을 치환적분 잘 사용해서 해줬었습니다. 치환적분이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였습니다, 계산이. 여기서도 그러면 뭐 똑같이 갑니다. 우선 코사인 x 어떻게 생겼죠? 코사인 x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끝까지 범위가 있다고 하면은 최소값은 여기 파일 때가 되겠죠. 즉 여기 1 끝에 범위를 대입했을 때 t제곱분의 1 이 함수값이 아니라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 x로 나올 수 있는 게 t분의 파이인데 그 t분의 파이가 파이보다 큰 값이면요. 그러니까 막 여기 있고 그러면요. 그럼 범위가 이렇게까지 있는 거니까 최소값은 이 지점을 찝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범위일 때는 최소값 gt는 t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범위 하면은 뭐 정확히 좀 더 쓰자면은 t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이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1까지 넣었을 때 최대 그게 t분의 파이가 뭐 한 여기 안에 있을 때 하면은 함수가 이렇게까지 있는 거니까 최소값이 여기 뭐 이만큼 있을 땐 여기 하니까 그냥 1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 최소값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t가 1보다 클 때는 함수값은 t분의 1 코사인 t분의 파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적분을 해볼 건데요. 식을 어떻게 쓰지? 여기다 쓸까요? 네, 그러면 이 범위에 맞춰서 이제 얘를 적분해줄 때는 2분의 1, 1까지 t분의 1을 적분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1부터 2까지 근데 사실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다 쓰고 하진 않죠.
일단 여기 바로 계산하면서 가줄게요. 그러면 얘 적분하면은 이렇게 하고 2분의 1,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 해서 일단은 이 값은 1로 구해놓고요. 이 아이를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보면은 이게 여기서 어느 부분을 발전시키셨냐면 일단 코사인으로 바꾼 것도 차이점이었고요. 여기서 절대값을 씌우셨습니다. 원래 문제에서는 절대값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뭐 안 해도 정답은 잘 찍을 수는 있겠죠. 그 여기서 절대값이 씌우신 이유가 만약에 여기까지라고 간다고 했을 때 적분하면은 이렇게랑 이렇게 넓이가 칠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t가 몇일 때 여기까지 오느냐 또 범위를 한 번 더 봐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t분의 파이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t가 2일 때 딱 여기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t가 2일 때 근데 여기서 저희는 2일 때까지 하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t가 1부터 2 사이면은 t가 t분의 파이를 했을 때 2 사이에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까지 그쵸. 그니까 t가 2일 때가 여기고 t가 1일 때가 여기고 t가 뭐 더 작을 때가 여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부분이면은 음수잖아요. 마이너스 부분. 그래서 결국 그냥 이 정적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좀 많이 더러워졌는데 그러면 이제 이 정적분을 지금 저희는 계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보니까 이만큼을 치환 적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t분의 파이는 x. 그러면 지금 t 제곱분의 마이너스 파이는 dt는 dx. 그러면 지금 t제곱분의 1이 있는 상태니까 이걸로 맞춰주는 거예요. t제곱분의 1 dt는 마이너스 파이분의 1 dx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 값이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분의 1 하고 코사인 x dx. 근데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 적분해주면은 사인 x 파이분의 1. 근데 1이었는데 이것도 치환하면 적분 구간도 달라지니까 이걸 대입하면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은 파이분의 1이 나오네요. 그리고 아까 여기 1이 있었고요. 그러면 1 해가지고 2가 나옵니다. 이것도 뭐 여기 절대값이 약간 헷갈리는 요소가 추가됐던 문제긴 했는데 뭐 그래도 전체적인 방법 치환하는 방법은 뭐 똑같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복잡한 문제는 아니어서 그냥 이거 계산 한 번만 해주고 하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 다음 이 문제는 저는 이 문제가 가장 변형이 많이 됐고 그래서 가장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좀 다 혼합된 융합적인 문제거든요. 이제 기본적인 틀은 이 문제에서 따오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뭐 y가 t일 때 이제 x에 대한 식도 t에 대해서 나타내고 그리고 이 넓이 ft도 t에 왜냐면 여기가 t니까 그래서 다 t로 식을 나타내서 계산을 해줘서 얘는 좀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거 기본적인 틀은 이걸 사용하고 플러스 저희가 그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뭐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값이 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든 뭐든 그거를 대입을 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구한 식들을 대입해서 푸는 문제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거 플러스 이 시험 직전에 언급해 주신 게 하나 있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있고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값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얘를 2항에서 1
그러니까 얘는 알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하니까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여기서 있는 식들을 조금 조작해서 옮겨가지고 양해서 대입해가지고 이런 걸 좀 빠르게 구해라 라고 시험 전에 언제를 주셨거든요. 이거를 굉장히 사실 잘 썼어야 돼요. 저는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쉽지가 않았는데 네, 그러면 풀어볼게요. 그리고 이게 그 수능 특강 이 문제랑에서 좀 큰 차이점은 얘는 함수를 그릴 수가 있었는데 얘는 함수를 음함수로 주어져서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좀 더 생각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일단 y는 2와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면 두 개의 교점인 거죠? 그러면은 두 개는 해서 y에다 2를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의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구해줍니다. 네, 일단 이렇게 식을 구해놨고요. 여기서 지금 교점을 지금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점을 구하려면 아무래도 두 접선을 일단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하잖아요. 음함수 꼴이 주어졌으니까 이 아이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선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얘는 음함수의 미분법으로 미분을 우선 해줍니다. 여기서 식을 정리해주면 그럼 y''은 x-a 분의 4x 그리고 y는 2일 때의 접선이니까 y는 2를 대입해줄 수 있겠죠? 이게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근데 너무 식이 저희 복잡하지 않나요?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또 이제 접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식이 좀 복잡한데 사실 여기서 이걸 떠올리는 건 전 진짜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 언지를 주신 거를 사용을 해야겠죠. 여기서 어떻게 뭐 식을 잘 변형해 볼 수가 있으려나? 근데 x-a면은 좀 a 있는 곳이니까 한번 그만큼만 넘겨볼까? 해서 그러면은 이만큼만 약간 넘겨보면 x-a 만큼 넘겨주면 2x-x 대박. 그러면 이 구간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밑에를 먼저 생각한 거는 a라는 미지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없애주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여기를 그러면은 2x-x 와 이거 누가 봐도 약분이 돼 보이지 않나요? 아이고 2x 여기도 x 2x-1 하면은 그냥 기울기가 x분의 2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러면 이제 접선을 좀 세울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면 접선을 세우면 그 t1은 이 두 개의 교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x좌표를 t1, 또 하나의 x좌표를 t2라고 여기서도 이렇게 잡고 간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이렇게 식이 두 개가 세워지겠죠. 그럼 둘이 교점이면 또 둘이 같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다 같으니까 그냥 여기서 같다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뭐 이거 하고 다 이제 빼면은 t1x-1은 t2분의 x 마이너스 1 해서 하니까 여기 x도 같고 그러면 결국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했으니까 t1, t2가 지금 같을 수는 없거든요. 같으면 중근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x가 0인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구하는 교점 얼의 x좌표가 0인 게 구해진 거죠. x가 0이고 이 교점의 좌표가 그러면 y는 뭘까요? x에다 0을 넣어버리면 이렇게 하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돼서 y도 0이 나옵니다. 결국 교점 월의 좌표는 그냥 원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좀 구해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는 뭐 함수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일단 원점이 교점 어리고 근데 일단 y는 2에서 두 점이 있는 거니까 두 점 PQ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2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주는 거고 여기가 뭐 T2, T1이라고 했으면은 T2 T1을 곱해줘야겠죠. 이 값이 넓이가 2분의 1이랍니다. 그죠? 그러면 이 T2 T1 일단 절대값을 해줄게요. 뭐가 더 큰지 모르니까 이 값 자체가 2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 절대값 없애주기 위해 뭐 제곱 정도 계산할 때도 어차피 더 편하니까 제곱 정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제곱은 어떻게 나타냅니까? 저희는 T1, T2 여기 이만큼을 알고 있는데 이것도 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많이 썼던 거죠. 얘는 T1 플러스 T2의 제곱 마이너스 4 T1 T2 하면은 플러스 하는 게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a다. 2i가 2분의 1이다. 그러면은 2a 넘겨주면은 잠시만요. 여기 제곱을 했으니까 4분의 1이죠. 그러면은 넘겨주면 4분의 3이고 얘 2까지 내려주면 a의 값은 8분의 3이 나온다. 라고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꼴을 발견하는 게 아마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이걸 안 하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서 사실상 거의 할 수 없는 수준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딱 하니까 이것도 다 구해지면서 계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냥 말씀드리자면 사실 시험은 이제 뭐 출제하신 의도대로 푸는 거, 의미를 찾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시험 당시의 상황에서는 일단 점수를 가장 고득점을 받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두 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 상태에서 근이 두 개가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x가 두 개여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을 써주는 거예요. 판별식 쓰면은 1-2a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a가 2분의 1보다 작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에 들어맞는 게 1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풀어서 맞춘 친구도 있더라고요. 정 안 나오면은 이런 방법을 써보는 것도 뭐 점수를 맞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뒤에 두 문제가 더 있지만 저는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그 다음 문제는요. 이것도 레벨 3에 변곡점 관련해서 나왔던 거잖아요. 이거는 또 프린트에서 되게 자세히 다뤄주셨습니다. 변곡점에서 이렇게 접선에 방정식을 그으면 함수값이 여기서는 이 접선이 더 크고 여기서는 이 fx가 더 크다. 접선이 딱 그걸 나눠주는 지점이다. 변곡점의 뭐 정의라는 게 여기서 계속 기울기가 감소하고 그거랑 관련해서 생각하면은 이거를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다뤄주셨었습니다. 이제 뭐 수특 레벨 3에서도 나왔었죠. 여기 이렇게 묶어줘서 이게 gx에서 x는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고 이게 gx 함수값. 그래서 얘가 뭐 더 크냐 작냐 하니까 gx는 1에서 변곡점을 갖는다. 해서 여기 범위에 따라서 함수 이것도 겉함수인 거 활용해서 그려가지고 극대값 찾아서 대입해서 푸는 거였거든요. 완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면 저희가 똑같이 해석을 해보면 근데 이 모양은 너무 익숙하잖아요. 저희 접선의 방정식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gx에서 x는 4분의 파이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뭐 근데 사실 gx가 어떻게 생긴지는 몰라요. 뭐 접선의 방정식 하는데 자 x가 4분의 파이보다 클 때는 여기가 양수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도 양수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 말은 즉슨 gx가 함수값이 더 크다. 그리고 얘가 이제 또 마이너스 됐을 때는 그러니까 x가 4분의 8보다 작을 때는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도 마이너스가 돼야 돼서 접선이 더 크다. 함수값보다. 그러면 이게 바뀌는 구간은 변곡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 사실 시험 공부하면서 다 해놨으니까 시험 풀 때는 딱 이거 나오자마자 G 프라임 4분의 파이는 0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4분의 파이는 이 구간 안에 들어가니까 이거를 두 번 미분해주면 되겠네요. G 프라임 X는 마이너스 F 사인 X 코사인 X 그리고 한 번 더 미분해주면 프라임 사인 X 얘 미분하고 얘 그대로 냅두고 근데 속미분 코사인 또 나오니까 제곱 그리고 얘 그대로 냅두고 얘 미분하고 그러면 여기는 x는 4분의 파이를 대입했을 때 이게 0이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입을 해봅시다. 그냥 하고 는으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fx가 뭐죠? 2차 함수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그러면 프라임 fx는 뭘 대입해도 그냥 상수 2니까 이 값이 2일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약분을 해주면 이 값이 루트 2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f'이니까 fx가 x제곱 플러스 ax라고 하면은 f'x는 a니까 이 값이 차근차근 미분을 해주면 f'x고 여기다가 이거 대입하면 얘가 루트 2 되는데 루트 2가 그대로 있죠. 그러면 a는 0이네요. 자 그러면 fx는 이렇게 식을 세워둘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조건이 또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미지수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해줍시다. 2분의 파이 경계의 값을. fx가 x제곱 플러스 c였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c는 4분의 파이 제곱 플러스 c 플러스 2 그러면 이 c는 네 c를 이렇게 구했고요. 자 극대값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아무래도 자리가 안 보이니까 옆에다 할게요. 2분의 파이가 경계죠. 겉함수를 보고 그리면 쉽다고 했어요. 합성함수는. 그럼 fx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인데 얘가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여기서는 축이 0이잖아요. x는 0. 근데 sin x에서도 얘가 0이 되는 값이 x에다 0을 대입했을 때거든요. 그러면 이 0에서 이렇게 축으로 만나고 여기서는 또 그대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축이 여기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이렇게 이어지겠죠. 연속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극대값은 딱 보이네요. 여기 이 지점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x값이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g0을 묻고 있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그러면 g0 넣으면은 그냥 c 구하라는 거잖아요. 대박. 근데 이제 여기서 0을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죠. 함수값에 마이너스를. 그렇다면 8분의 8제곱 플러스 2분의 3. 네, 2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는 네, 수능 특강 여기 있던 문제인데요. 레벨 3도 아닌데 예제인데도 그래프 그리기가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그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일단 정의역, 뭐 치역 이런 거 좀 확인하고 그리고 대칭성, 기함수인지 이런 거 우함수인지 확인하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랑 x가 무한으로 갈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주고 뭐 그 값은 도함수 사용해서 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리는 방법도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 방법들을 거의 다 사용하는 그래프 유형이어가지고 그래프 그리기가 좀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었어요. 저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풀어보면요. 근데 뭐 함수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풀기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공부를 했으니까요.
여기서 함수를 이제 좀 어떻게 조작을 해줄까? 이건 좀 처음 보는 모양인데 싶을 수 있지만 이제 뭐 사인 x, 코사인 x를 다 이렇게 x랑 같이 들고 다니기에는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a만 따로 넘겨줘서 그 얘를 밑으로 내려줄 건데 내려준다는 거는 x가 0이 아닐 때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x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는데? 를 따로 구해줘야겠죠. 이거는 직접 뭐 대입을 해봅니다. 여기다. 그러면은 뭐 0, 0, 0은 0. 오! 성립합니다. 그러면 지금 실근의 개수라고 했는데 일단 실근의 개수가 하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x는 0으로 실근을 하나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실근의 개수가 홀수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함수 만들어주면은 네, 이 함수에서 실근이 짝수개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실근이 이미 한 개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이제 이 그래프 그려가지고 실근 개수 몇 개 만날 수 있는지를 따져주면 되는 거겠죠. 얘는 그냥 직선이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 함수를 그리면 됩니다. 그게 조금 까다롭다는 얘기였어요. 우선은 뭐 정의역은 x는 0이 아닐 때이겠고 기함수인가? 일단 x제곱은 얘는 그냥 무력화되는 거고 sin x 기함수 맞고 얘는 우함수지만 x가 붙었으니까 얘도 기함수. 아 그러면 기함수네요. 네, 기함수는 큰 힌트죠. 기함수면은 그냥 x는 0보다 클 때 양수일 때만 그리고 네, 대칭 원점 대칭해서 그려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미분을 해볼까요? 그 값을 알아야 하니까요. 미분해주면 얘 미분하고 얘 미분하고 아이고 마이너스 xx 그대로 냅두고 빼기 얘 그대로 냅두고 얘 미분하고 그러면은 이거 두 개 없어지고 식을 좀 정리해 줄게요. 아이고 이게 여기 이렇게 쓰니까 예쁘게 쓰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0이 되려면은 어차피 얘도 양수 하니까 이것만 보면 돼요. x가 양수인 구간에서 보면 얘도 0 그렇게 하니까요. 기함수니까 일단 양수인 구간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만 보면 돼요. 얘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함수를 이제 그려보면 되죠. 이렇게 있을 때 그리고 여기서는 또 이렇게 보려다 보니까 그러면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는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는데 여기 이 함수를 보시면요. 여기는 2차. 여기는 저희 1차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앞단원에서 미분보다 앞단원에서 했던 건데 사인 코사인은 해봤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나오니까 얘네는 상수 취급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x가 변수예요. 그러면 2차분의 1차. 그러면 x가 0으로 갈 때는 무한이 나오겠고 발산하겠고 x가 무한으로 갈 때는 0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그대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여기 s니까 파일 때 뭐 2파일 때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값이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사인은 원래 이렇게지만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점점 줄어들겠죠. 0으로 가니까. 그러면은 이제 원점 대칭 해주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또 가겠네요. 일단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래프 그리면 다 한 거죠 사실. 실근의 개수가 짝수개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었을 때 짝수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일단 이렇게 하면은 하나, 두 개 해서 짝수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두 개 해서 두 개 나오고 여기서 더 내려간다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해서 네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겹칠 때만 짝수개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여기 사이를 해봐요. 그러면 1, 2, 3 해서 홀수개 3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구간들만 봐주면 되는데 여기서 또 조건이 있을 거예요. A가 음수일 때 그러면 결국 이 구간 본다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내려가면 되겠죠? A를
값을 작은 크기순부터 나열할 때, 네, 그러면 실근의 개수가 짝수게 되는 거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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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죠. 근데 1부터 3까지 그러면 3개니까 하나, 둘, 셋, 세서 이 함수값들 이 a가 되는 거겠죠. 그때 a 값을 네, 이렇게 하니까요. 그러면 그때 그 여기서의 이 함수값 곱하기 실근의 개수가 fa였으니까 실근의 개수를 이거 3개만 해주면 돼요. 그럼 먼저 여기서 함수값부터 구해야겠죠? 마이너스 파인데 이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sin x는 0이고 여기서 코사인 x는 다 뭐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하지만 절대값인 것까지 그냥 같이 해버리면은 얘는 얘 이렇게 남죠. 얘는 풀마 1이니까. 그러면 결국 x분의 1 정도로 생각을 해주고 파이 되면은 그럼 여기는 값이 뭐 파이분의 1 일단 절대값은 그냥 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절대값 씌우니까 부호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럼 여기도 3파이니까 그럼 3파이분의 1 해서 이렇게 함수값들은 다 구해졌고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하나씩 더해줘야 되니까 첫 번째 저기서는 함수값이 몇 개입니까? 여기서 2개고 아까 홀수계 여기 하나 나왔다고 했으니까 3개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2개 더 늘어났으니까 5개이고 잠깐만요. 2파이분의죠? 3파이분의 1 해서 여긴 7개. 그러면 얘네에다가 다 더한 다음에 6파이를 곱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따다 계산하면은 3, 5, 15, 7, 24, 33, 47 그래서 47이 나오겠습니다. 와, 끝났네요. 우선 이렇게 좋은 문제들 출제해주신 저희 미적분 선생님께 무한 감사드리고요. 수업도 정말 잘 해주셔가지고 잘 배울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더불어서 시험 공부를 제가 생각하는 미적분 내신 공부의 이상적인 방향을 잠깐 그냥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뭐 방학이나 평상시에 뭐 계속 미적분은 공부를 꾸준히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마플 교과서 이 책이 진짜 두꺼운데 기본적인 뭐 개념이나 이런 내용이 다 꼼꼼하게 들어가 있고 문제도 많이 들어있어서 처음에 개념을 꼼꼼하게 나갈 때 좋습니다. 이거 한 권 잘 끝내놓으면 진짜 개념 나름 이렇게 잘 탄탄하게 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유형 문제집을 풀 때는 RPM이 일단 가장 쉽습니다. 얘는 진짜 뭐 발전시키는 문제가 다 없이 정말 기본 문제라서 얘가 진짜 쉬우니까 얘를 처음에 빠르게 개념 익힐 때 해주는 것도 좋고 센도 이제 기본서로 많이 불리죠. 근데 센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만 센도 기본서니까 초반에 빨리 끝내주면 좋습니다. 하면서 얘네 하면서 개념을 잘 잡아주면 좋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수능 특강이 주다 보니까 수능 요형 쪽으로도 공부를 해주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수능 문제집도 많죠. 기생집, 수분감. 근데 이게 기생집을 추천하는 이유가 얘는 2, 3점이 있어요. 기생집이. 처음에 미적분 공부할 때 2, 3점 하기가 좋습니다. 처음부터 4점 하면 어려우니까요. 하면서 수능 요형도 좀 익혀놓으면 좋고 근데 문제집 많으니까 그냥 어떤 거든지 다 풀어서 개념을 탄탄히 계속 잡을 수 있고 계속 미리 해놓으시면 당연히 미적분을 미리 해놔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내신 기간을 한 3주라고 잡을게요. 내신 기간을 3주라고 잡는다면 저는 이때 이제 3주에서 2주 그 주간에 마플 시너지 여러분 마플 시너지 아시나요? 이거 책 진짜 두껍고 문제가 엄청 많거든요. 내신용 문제집인데 진짜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2, 3주 동안에 진짜 폭발적으로 문제를 많이 풉니다. 이거 다 풀면 진짜 많이 푸니까요. 폭발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진짜 시험 볼 때 실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실수가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풀면. 그리고 속도도 빨리 늘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좀 앞에서 공부들을 많이 해줬다 보니까 여기서는 개념을 잡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진짜 내가 그냥 빠르게 풀어 넘길 수 있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시험 때도 빠르게 풀어 넘기잖아요. 그 연습을 여기서 문제 풀면서 그냥
계속 해주는 겁니다. 빨리 넘기고 안 틀리게 계산 정확히 하는 연습을 여기서 해주시고 이제 시험 1주 전에는 그리고 평상시에 수업도 진짜 잘 들어주셔야죠. 너무 잘 들어주시고 수능 특강이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진짜 그냥 거의 다 수능 특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능 특강을 뭐 1주 동안 완전 수능 특강에 몸을 체화하는 거죠. 머리를. 그동안은 다양한 문제들 경험했다고 쌓았다고 하면은 이때는 수능 특강에 머리를 거의 맞춥니다. 뭐 3회도 뭐 많이 해주면 좋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회독이라는 게 그냥 문제만 푸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이런 거 이렇게 다 풀어 넘기듯이 문제를 풀어 넘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분석, 여러분 기출 분석 하십니까? 기출 분석이 진짜 중요하고 효과가 진짜 좋거든요. 기출 분석이라 하면 뭐 그냥 여기 문제에서는 뭘 묻는 문제이고 이걸 써서 이 아이디어를 써서 이렇게 한 거고 이게 나왔으니까 이 방법을 썼다. 방법도 그냥 방법만 외우면 안 돼요. 이 조건이 나왔으니까 이 방법을 채택한 거다. 이런 논리 구조가 다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네, 분석을 되게 꼼꼼히 오랫동안 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여러분 뭐 이제 수능으로 미적분을 보시는 분들이나 뭐 모두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시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